뭔가 동네 누나 포스인데 실제 노는 물은 겁나게 큰 비비 누님. 오늘은 비비가 어떤 이유로 글로벌적인 스타로 도약을 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팬서비스가 지려요. 팬서비스는 스타가 지녀야 하는 기본 미덕이잖아요. 팬이 없으면 스타의 존재도 무의미하듯이 스타도 팬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할 줄 알아야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엔 팬들을 조금이라도 홀대하잖아요.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에 적절한 사례로 비교적 최근 팬들이랑 키베를 떠가지고 욕을 꽤나 드신 분이 있어요. 도자켓이요. 그럼 도자켓이 왜 욕을 먹게 됐냐? 도자켓의 네임드 팬들이 성범죄 의혹에 연루된 남자친구랑 헤어지라고 하자 도자켓은 그런 자신의 팬덤에게 험한 말을 퍼부었어요. 난 니들이 누군지도 몰라. 왜 니가 내 엄마라도 된 것 마냥 짓거려? 키튼즈라는 그 먹같은 이름 좀 갖다 붙이지 마 라고요. 평소 팬서비스가 좋다고 알려졌던 도자켓이었기에 파장은 훨씬 컸습니다. 그를 팔로우하던 팬 50만 명이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이 있고서도 도자켓의 태도는 강경했어요. 인스타에다가 날 언팔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날 억누르던 거대한 괴물을 물리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후련하다 라는 글의 스토리를 업로드했죠. 근데 뭐 이 일이 있고서 바로 몇 달 뒤 페인 더 타운 레드로 데이트를 친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아티스트 인성보다 음악이 먼저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엄청난 수의 팔로워를 유지하고 있으니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코어 팬층을 잃은 건 꽤 뼈아픈 일이죠. 그 사람들이 앨범을 사는 양이나 아티스트를 위한 홍보에 관한 열정만큼은 오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완 정반대로 비비노님은 팬들과 담을 쌓기는커녕 오히려 먼저 다가가려고 해요. 공연장에서 동성팬이 키스미라고 써놓은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입술 박치기를 조사버립니다. 물론 남성 팬들한텐 가벼운 볼뽀뽀로 대체하고요. 또 팔팔라이징이 주관하는 헤드인 클라우즈 페스티벌에선 딩고와 함께한 쉬가릿을 부를 때 가사에 등장하는 콘돔을 관객들한테 뿌리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불러모았는데요. 일각에선 이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는데 비비는 단순히 어그로 끌려고 이를 기획한 게 아닙니다. 분명 콘돔은 선정적인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건데 그게 성생활에 쓰인다는 이유로 그것을 터부시하는 이 사회에 해당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인 화두를 던진 거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를 성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했죠. 그니까 어느 정도의 이슈몰이를 의도한 건 있겠지만 콘돔 뿌리는 퍼포먼스를 충동적으로 기획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팬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비비의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비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팬들과의 소통 방식이 핸드폰 화면에 뜨는 댓글을 읽으면서 혼자만 떠드는 거 말고 직접 만나고 손잡고 같이 얘기하고 음악 들려주는 게 훨씬 좋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강공원이랑 홍대에서 프리허그 행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곡 프로모션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비비 정도급의 스타가 이런 깜짝 이벤트를 추진하는데 그 누가 그를 싫어할 수 있을까요? 비비 팬 아니어도 이 꼴이 싹 올라가지. 그니까 이런 팬들과의 직접적인 오프라인 만남을 주선하는 걸 보면 비비는 팬들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격이 개털털해요. 식당에서 국밥 먹는 것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저희 집 소파에서 누워 자빠진 누구랑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사람 냄새가 납니다. 무대나 시상식에서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아예 상반되다 보니까 되게 멀게만 느껴졌던 연예인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네 하면서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비비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이런 걸 느꼈대요. 화보 촬영을 할 때는 천상 연예인인 것 마냥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인터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땐 인간 본연의 매력이 흘러넘칠 만큼 솔직하고 털털하고 당찬 모습에 의외였다 하죠. 그래서인지 비비 팬들의 성비가 거의 반반으로 나뉘는 것도 그의 이런 성격에서 오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해요. 남성분들은 이성에게 호감을 살 때 외모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공통분모를 발견했을 때 아주 흠뻑 빠진대요. 전통적으로 털털한 성격은 남성들의 것으로 간주돼 왔잖아요. 유교 사상이 깊게 뿌리박힌 우리나라는 더욱이 그렇고요. 근데 이성적으로 큰 매력을 갖추신 분인데 성격마저 남자다움에 가깝다? 솔직히 남자분들은 진짜 못 참죠. 반대로 여성분들은 남성한테 느끼는 매력을 동성한테 느끼니 그런 비비로부터 큰 호감을 사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비비를 미국 시장에서 먼저 알아봐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짝동네는 샤이한 친구들보다 개방적인 친구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비비의 별명이 어둠의 아이유란 게 납득이 돼요. 두 분이 걸어온 행보라든가 특정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아이유는 뭔가 따뜻함으로 팬들을 포용하는 것 같다면 비빈 외설적인 맛으로 팬들을 조련하는 것 같아요. 또 둘이 승화하는 음악적 색깔도 참 다르고 근데 아이유는 음악이랑 바깥으로 알려진 성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비빈 어딘가 어두침침한 음악과는 다르게 대외적으로 쿨하면서 따숩다고 알려져가지고 그 상반된 매력에서 오는 흡인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상형은 착하고 집안일 잘하는 남자라 하죠. 돈은 본인이 벌어오면 된다 하고요. 이렇게 대장부 마인드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으니 비비를 접한
남자들이 뻑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비의 성격이 음악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 이것이 그의 인기가 오지게 많은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가사를 참 빠꾸 없이 쓰면서도 예술적으로다가 써버려요. 근데 그 표현이 상투적이지가 않고 비비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죠. 솔직하게다가 비비누님 EP 2장은 흔한 메인스트림 프로덕션을 빼다 박은 것 같아가지고 사운드적으로 만족감이 좀 덜하거든요. 하지만 비비의 보컬과 어우러지는 가사는 음미할 가치가 있는 숨겨놓은 장치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 EP의 나비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양이의 내로남불식 성격을 갖고 있는 비비 자신을 나비라는 가상의 고양이에다가 의인화를 해서 표면상으론 귀엽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있음을 묘사했죠. 사랑하는 방식을 저마다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이들에게 자기들 멋대로 달려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식으로, 이는 비비란 아티스트를 대중들이 소비할 때 참고해야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라고도 받아들여지죠. 오디션 프로에서의 성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비비는 자기한테 무작정 다가오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으니 부디 천천히 다가와주면 그때 자신도 반기겠다는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인생은 나쁜 X의 수록곡에 넣은 몇몇 구절엔 앨범 커버에 담긴 화려한 색조 화장의 의미를 청자들이 유추하도록 약간의 이스터에그처럼 재미있는 장치들을 끼워 넣었어요. 가령 음라이프와 배드 새드 앤드 매드에선 발음과 색깔의 유사성을 활용해 감각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이 가한 상처를 다양한 색채감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센스가 돋보이는 작법이죠. 각 색깔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질과 특성을 하나의 감정으로 나타낸 거니까요. 앨범이 지닌 의도와 주제와도 적합한 표현법이죠. 근데 이제 22년도에 발매한 첫 정규 앨범은 여러 방면에서 디벨롭된 게 돋보이는 걸작이에요. 약간은 냉소적이지만 우직함이 있는 독특한 작사 작법은 기존의 기법에서 조금 더 확장되고 프로덕션과 앨범 전체의 완성도는 아주 한껏 끌어올렸어요. 어딘가 10에서 20% 정도 아쉬웠던 전작들의 퀄리티를 이 앨범으로서 완전히 상쇄시켰죠. 낮은 계층에 속한 자의 서름과 분노와 광기를 약 30분가량 쏟아내는데 앨범의 형식과 구성적으로도 출중한 서사를 보여주고 프로듀서 더 니드의 어시스트로 확 몰아칠 때의 위압감을 전작들보다 분명하고 세련되게 담았습니다. 이 프로덕션과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비비의 보컬 연기는 가사를 머릿속에다가 그대로 비주얼라이징 시키기도 하고 청자로 하여금 엄청난 몰입감을 자아내게 했죠. 대충 짤막하게나마 들어보시면 뭔 느낌인지 알 거예요. 비비가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목소리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사람들의 귀를 단번에 휘어잡고 라이브할 때 비언어적인 표현력도 아주 압도적이에요. 눈빛과 표정 그리고 제스처가 보컬과 잘 버무려져서 목소리가 주는 힘 그 이상의 것을 스스로 뿜어내죠. 이 정도면 하늘에서 이쪽 일 하라고 태어날 때 강제로 재능을 주입시킨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비비누님이 인기가 겁나게 많은 이유들을 레카식으로 알아봤는데요. 전 솔직히 이번 싱글 밤양갱이 이렇게까지 좋은 반응을 얻을지 몰랐어요. 그니까 이게 노래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메인스트림 사운드가 점령하고 있는 한국 음악 시장에 정말 향토적인 가사와 사운드를 들고 왔는데도 차트 상위권을 뚫고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비누님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 영향력을 지금처럼 살파하셔서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메이저 시장에도 확립시켰으면 하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올게요.